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기와 자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하라는 개념을 배웠죠. 음전하와 양전하가 존재하고 이들은 전기를 만들어주는 기본 입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렇게 어떤 물체들이 마찰을 했을 때 전자들이 옮겨가면서 마찰 전기를 일으켜서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을 배웠고요. 다가가서 딱 붙지 않아도 가까이만 다가가도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여서 극을 띠게 되는 정전기 유도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회로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류와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우리 평상시에 많이 쓰죠. 그리고 평상시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전기라는 용어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전류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죠. 저항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바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전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류는 알파벳으로 I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앞으로 I라는 게 나오면 전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이죠. A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류랑 무엇의 흐름을 얘기할까요? 바로 전류의 정의는요, 전하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진 않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요, 1초 동안 전선의 한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전선면을 통과했던 전하의 양을 우리는 전류의 양, 전류의 세기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류라는요, 시간당 전하의 양으로서도 쓸 수가 있겠죠.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는요, 바로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전하라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기를 얘기할 때는 전하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하는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옛날에 전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전하라는 것을 우리가 새로 만들었죠. 의미를 만들었어요. 전하의 의미를 새로 만들어서 전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라고 정의를 우리가 내리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도요,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류의 이동 방향입니다. 그런데 전하라는 건 우리가 없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서 쓰는 개념이고요. 실제로는 전자죠. 이 전자가 이동하는데 전자는 무슨 극이냐면요,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이긴 한데 전자가 직접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전류의 단위는요, 암페어입니다.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전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본다면요,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해주지 않아서 전선이 연결이 안 됐죠.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를 주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전지가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데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냥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도선 안에 있는 여러 전자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도선 안에서 막 멋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위치를 꼭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됐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자들이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숑숑숑숑숑숑숑 플러스 극을 향해서 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전류의 이동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전류의 이동 방향입니다. 자, 이 빨간색이 전류의 이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 했더니 어떻게 한다 하면 이렇게 방향을 표시해 줘야 합니다. 전자는 반대겠죠. 하지만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해줘야 합니다.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요, 전자들의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자, 다시 나왔어요. 전류의 방향은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다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이다 라는 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플러스는 기다랗게 그리고요, 마이너스는 짧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가는 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이런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전류계를 쓰는 거예요.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계는 0점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0점을 맞춰야겠죠? 회로에 연결을 하고요, 측정 범위를 선택해서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직접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0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0점을 조절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0점이 조절됐으면 이제 전지랑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시켜야겠죠. 근데 보면요, 여기 플러스는 빨간색 하나인데 마이너스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꽂았을 때 측정돼서 눈금을 읽을 수 있는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 눈금을 우리가 선택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결하는 거에 맞춰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값이 큰 것부터 차례로 연결하면서 움직일 때 찾아서 하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면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볼게요. 지금 보면 첫 번째 5A에 연결했죠. 얘는 플러스 단자고요. 5A에 연결이 됐으면 당연히 요 제일 아래쪽을 읽어야겠지. 5A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디예요? 1.2, 1.4, 1.6A. 이때는 1.6A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500mA에 연결했다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연결했어요. 자, 여기에 연결했으니까 500ml는 제일 위네. 그쵸? 그러면 500mA에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160mA가 되겠네요. 자, 50mA에 연결하기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 라인이겠죠? 그때는 16mA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 전류값이 큰 단자부터 연결해야 돼요. 만약에 최대 그 연결했는데 얘가 안 움직일 수 있죠. 당연히 너무 작은 값이라서 1A도 안 되면 안 움직이겠죠? 그랬을 때 다시 하나 내려오고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컸을 때 작은 것부터 연결하면요, 고장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큰 것부터 연결해서 사용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하량 보존 법칙입니다. 전하라는 것은 전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자, 전하의 단위 우리 어떻게 읽었죠? 쿨롱이라고 읽으면서 C라고 썼죠.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1쿨롱, 2쿨롱이에요. 그래서 요 단면정을 1초 동안 지나는 걸 전류라고 한다면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총 지나간 이만큼의 양이겠죠? 그러면 총 전하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회로를 연결한다면 도선이 끊기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전자들은요, 사라지거나 갑자기 없던 게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시작할 때 10A, 10쿨롱만큼 있었다면요, 계속 그 회로 안에서는 얼만큼 있어야 돼요? 10쿨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써먹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누가 훔쳐갈 수 없고요, 누군가 여기다 추가를 할 수도 없어요. 도선은 하나로 닫혀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전하량은 항상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는 전하가 절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전하량이 보존되니까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땐 전류가 당연히 여기에 0.1A가 흘렀으면 여기에도 얼마가 흘러야 돼요? 0.1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봅시다. 자, 이 친구가 0.2가 흘렀고 이 친구가 0.1이 흘렀어요. 그러면 여기가 0.1, 여기가 0.2니까 여기 합쳐지면 얼마일까요? 당연히 0.3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계를 설치할 때는요,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냐면 내가 총 전하를 알고 싶으면 얘는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달아야겠죠. 왜냐하면 여기도 0.1, 0.1, 0.1이니까요. 자, 만약에 이 친구가 측정하는 전류량을 알고 싶으면 여기에 달던가 여기에 달면 되겠죠. 요 라인에 같이 달면 되겠죠. 자, 여기 라인에 달면 얼마를 측정할까요? 여기랑 여긴 똑같을 테니까 0.1A를 측정할 거예요. 자, 여기에 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0.3을 측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류계는요, 같은 라인에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자, 이거 외웠던 거죠? 스위치 모양입니다. 회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전지, 저항, 전구, 전류계, 전압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전지가 있으면 여기서 에너지 차를 줍니다. 전지가 없으면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를 거예요. 자, 여기에 저항을 지나죠. 자, 전류가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자, 여기 저항을 지나고 여기 저항을 지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합쳐지겠죠? 그리고 다시 올 겁니다. 만약에 5A로 시작했으면 돌아오면 다시 얼마여야 돼요? 5A여야 합니다. 회로를 이렇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개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자는 전선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러한 전하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 불렀죠? 전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방향은, 자, 정확하게 봅시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다르죠.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겠죠. 하지만 얘가 더 중요합니다. 자, 전선 속 전하의 양은 없어지거나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라고 했을 때 무슨 법칙이라 했죠?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보존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법칙 글씨가 있네요. 이건 지워줄게요.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전구가 연결된 전기회로에 A점과 B점에 흐르는 세기가 각각 A점이 5A래요. B점이 4A라고 합니다. 그러면 C점은 얼마일까요?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5가 4랑 얼마로 나눠졌겠죠? 4랑 1로 나눠졌겠죠. 그래서 C점에는 1A의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하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